대장님 뭐 하세요? 아 지금 나 저기 메모한 거 연습하고 네. 있지. 아니 왜 따각따각 하시는 거예요? 아 바쁘신가 봐요.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런 거 돌리는 거 있잖아. 네. 볼펜 우리가 집중할 때 돌리잖아. 네네.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지. 펜 돌리기? 그렇지. 버튼을 왜 계속 누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고 하면 알래나? 아니 요즘 집 사는 게 맞나 해서. 집 사는 거? 네. 집 사는 게 맞으면 맞을 수 있고 안 맞으면 안 맞을 수 있지. 이게 뭔 소리야? 무슨 소리예요 그게? 그게 아니라 이게 집이 네. 사는 게 실질적으로 집 사는 게 맞나? 우리도 집을 파는 사람이잖아. 네네. 근데 집을 사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아. 왜 쉽지가 않아요? 아니 여러 가지를 봐야 되잖아. 집값도 봐야 되고, 그렇죠. 그치? 내가 가진 돈도 봐야 되고, 어떤 집을 형태를 사야 될지. 네. 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월세를 내는 게 싼 거 같은데 집을 사면 금액이 비싸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월세 6, 70 사는데 집을 살라고 했더니 빌라가 무슨 3억이 넘고 2억이 넘어서 내가 한 달에 월불이 150씩 낼? 난 못해. 난 못해. 아니 근데 입주금이 적으면 다 이제 월에 내는 금액도 많이 내야 되잖아요. 입주금이 적으면. 입주금이죠. 아, 그러면 입주금이 적잖아. 네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도움될 수 있는, 내가 가진 입주금으로 살 수 있는 집 넘버 3 딱 이렇게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 계산을 딱 해볼게.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주금 0원부터 1000만 원까지. 자, 이거는 보통 우리가 이 조건이 성립이 되려면 일단 1차적으로 돈만 계산하면 안 돼. 집을 살려고 그러면은 요즘에는 개인 신용이 받쳐줘야 된단 말이야. 신용. 그렇지. 신용 상태가 기본인 거야. 근데 보통 분들은 전화 오시는 분들 보면 옛날에는 집 담보로 내줬는데 신용도 봐요? 이런 분들이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 그대로 이제 집을 오랜만에 사니까. 그러니까 막 10년, 20년 만에 나와가지고 집을 살라고 보니까 이제 그런 헷갈리는 거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용 점수는 대략 한 700점 후반대는 돼야 된다.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지만 우리가 다이렉트로 은행을 가는 건 아니고 다 법무사랑 맞춰놓고 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소득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우리가 또 코리안 스타일로 또 약간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여기까지 또 얘기하면 또 이상 얘기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화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는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입주금이 내가 지금 제로부터 1000만 원이 있다. 네. 근데 제로다. 입주금이 없어. 네. 근데 입주금이 없는데 월불입금을 낼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잖아요. 못 모은 사람이 있을 거고 지금 직장이 빵빵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특징점은 뭐냐면 버는 건 많아. 근데 쓰는 것도 많아. 그래서 이게 자꾸 타이트하게 안 모아지는 거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집은 이산해야 되니까 제로로 시작해서 집 만들어 놓고 어쨌든 그걸 내려고 하는데 이 실입주금이 제로다. 조금만 참자. 좀 기다려. 요거는 조금 참으시라. 조금 참고 무리하지 말고. 그래도 뭐 최소 한 2천까지는 모으셔서 또 움직이실 수 있는 발판을 한번 만들어 보자. 자, 1000만 원이다. 그럼 1000만 원이면 보통 무슨 돈인 것 같아 이게? 쌈짓돈이야? 내 주머니에 있는 돈, 내 통장에 마련된 돈, 이 돈일까? 이거는 보증금이야. 보증금. 내가 살고 있는 월세, 전세도 애매하고 월세 보증금. 내가 보증금이 1000이 들어가 있고 빼고 나온단 말이지. 네네. 그러면 보증금 1000이다. 그러면 입주금이 1000이면은 살 수 있는 집은 많지 않다. 네. 갈 수 있지. 하지만 풀대출이니까 한 달에 신용만 기본적으로 받쳐준다고 하면은 200만 원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집값이 많이 비싼가 보다. 그렇지. 그리고 주거의 형태는 주택으로 가기가 좀 애매하고 주거용 오피나 아니면 오히려 금액이 높은 아파트 등기가 대출이 잘 나오기 때문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러니까 금액대를 내가 좀 컨택이 쉽지 않다. 그러니까 이런 입주금이 좀 적으신 분들은 실질적으로 저렴한 거를 가시려고 하시긴 해도 각 지역, 뭐 경기도 지역 안에서 만약에 무입주금이나 이 실입주금 천에 가능하다라는 현장이 있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컨택하기는 쉽지 않다. 좁아지네요. 좁아지지. 그래서 요거는 어쨌든 이상할자가 입주금이 때려 죽여도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그냥 입주금이 되는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신 가더라도 금액이 그 동네에서 제일 저렴한 거로 가셔라. 진짜 사야 된다. 그러면 저렴한 걸로 가셔야 돼. 저렴한 걸로. 그래서 최소 지금 시세에서는 뭐 1억대? 1억대? 1억대, 2억대 초반까지 가시는 게 안정적이다.
그래도 집값이 싼 편이네요. 그렇지. 2억 되면은. 2억 되면. 그러면 우리 부천으로 기준을 들면 부천에는 2억대가 있어. 이게 시청자분들이 조금 2억대라고 하면은 굉장히 비싸다고 느끼긴 해. 뭐 우리가 생각해도 비싸. 자, 그리고 우리가 입주금이 3천 정도 있다고 계산하자. 네. 야, 이 3천을 갖고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애매해. 왜요? 갈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 모든 현장들이 보통 3천이야. 네. 근데 보통 여기 좀 트릭이 있습니다. 뭐냐면 3천이 된다고 한 현장들이 보통 보면 입주금만 딱 3천만 있으면 1금융권 담보대출로 3천만 딱 맞춰서 한 군데에서만 담보로만 맞추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보통 플러스 신용을 포함시켜. 그래서 광고를 분양사무실에도 할 때 입주금 3천만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는데 막상 계약 쓸 때 되면은 3천 가능한데 플러스 신용대출 2천 받으셔야 돼요. 그럼 결론은 5천이야. 근데 대출을 받으면 다 1금융으로 대출 받나요? 그렇지. 근데 신용대출은 거의 2금융일 가능성이 높지. 1금융에서는 안 나오고 네네. 2금융일 가능성이 높고 나머지는 뭐 거기 현장마다 플랜이 다 있으니까. 자, 근데 3천만 원만 가지신 분들은 보통 집을 아파트 가기가 좀 애매해. 대단지. 나 같은 경우는 뭐 신축 빌라를 사시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뭐 좀 마음적으로 편한 대단지 옛날 거라도 그런 걸 가시길 원하지만 아무리 대단지 아파트들이 2억에 나온다고 해도 입주금 3천에 맞출 수 있는 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아파트들은 또 대단지는 계약을 하면은 대출을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 계약을 하면 계약금을 뜯길 우려가 있다. 거기는 무조건 그냥 빠꾸 없이 10%가 들어가야 되거든. 그렇지? 근데 빌라의 장점은 대출을 알아보고 나서 소액에 대한 계약금을 놓고 나서 융자가 안 나오면 계약금을 돌려줘. 관행처럼. 룰이 그래, 룰이. 법은 아니지만 네네. 관행처럼 돌려주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뭐 좀 안전한데 장점. 대단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출을 안 알아본 상황에서 내가 돈을 계약금을 10% 넣어버리고 대출을 나중에 알아봤는데 부결이 났어? 근데 만약에 대출금 돌려주세요 그러면 안 돌려줘.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혹시라도 진짜 대단지를 가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특약사항에다가 대출 부결 시 계약금을 반환한다라는 그런 고지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안 해줄 거야 근데 거의 안 해줘. 근데 이런 걸로 좀 약간 장사하신 분들도 있어. 그래요? 내가 집을 팔았는데 한번 맛을 본 거지. 대출 안 나와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2,500에 계약금이 들어왔는데 욕심나지. 못 돌려. 근데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이거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부동산 좀 관련해서 아는 사람들은 안 돌려줘도 돼요. 그럼 왜 돌려줘? 그럼 내가 저기 소비자 보호센터도 나도 한번 전화해봤는데 안 돌려줘도 돼. 구두계약도 구두계약이고 근데 심지어 정식계약이잖아 계약서가. 그죠. 그러니까 그건 안 돌려줘도 돼.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근데 신축 빌라는 뭐 한 동짜리 뭐 위치만 맞다면 3천선에서를 가신다고 하시면 현장들이 많다. 근데 많은데 주거용 오피와 아파트 등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된다고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3억 선에서 사시는 걸 추천. 4억까지 가면 무리야. 3억, 4억까지 가면 좀 무리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아래 위 정도 좀 초반, 3억 극초반 정도에 좀 마무리를 하시는 게 나중에 갚기도 편해. 근데 3천이 있으시다고 해서 조금 더 입주금 1,000보다 2천 정도 여유가 있는데 4억대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간다? 이거는 입주금 1,000 있는 분들이랑 좀 개념이 다른 거지. 입주금이 1,000이신 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가는 거고 3천이신 분들은 어딜 가도 3천이시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뭐 역세권 위주 대신 역세권 위주로 3억선에서 사시는 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건 좋네요. 시청자분이 궁금한 게 이금융으로 이제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이자가 높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면 1금융이나 2금융이랑 차이가 뭐 있는지. 1금융, 2금융 차이는 여러분들 간단하게 설명드려서 1금융은 2금융에서 1금융 돈을 받아다가 2금융에서 대출이 나가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우리 간단하게 설명하자고. 그러면 1금융보다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2금융으로 왜 1금융으로 안 하고 2금융으로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1금융에서 대출금이 모자르게 나오니까. 2금융은 1금융보다 금리를 조금 더 받잖아. 그래서 조금 더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입주금이랑 대출금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2금융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1금융이 우리 예를 들어서 융자 맞출 때 내가 못 맞추니까 2금융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는 뭐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2금융도 뭐 수협이나 뭐 신협 뭐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 뭐 특별히 이상하다 볼 수는 없지. 지금 입주금이 만약에 7천에서 1억 정도 있으신 분들, 입주금 7천에서 1억 이분들이 굉장히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거지. 이런 분들이 빌라로 갈지 아파트로 갈지.
아니지, 빌라로 가려고는 생각이 있어. 왜냐면 그동안 좀 부유하게 살았어. 예를 들어서 84제곱미터 대단지 아파트에서 관리비 빵빵거리면서 지금 살았단 말이야. 근데 이제 아들도 분가하고, 근데 좀 약간 이제 좀 관리비도 많이 나가는 것 같고, 큰 집에 우리가 자식들이 없는데 뭐 이렇게 사냐, 이런 분들도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형태를 좀 바꿔. 복층이 좀 중요하고, 나 테라스 있었으면 좋겠어. 이제는 조금 이제 삶을 좀 누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지. 자, 근데 7천도 가족이 합치는 7천이 있어. 1대 2대 가족들이 모여서 합친 돈이 7천일 수가 있는 거고, 뭐 그걸 통합적으로 봤을 때는 7천이신 분들은 약간 요런 게 있지, 성향이. 집이 좀 좋아야 돼. 집이 옛날 뭐 구석탱이 골목골목 빌라는 안 가.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약간 금액선이 대단지와 비교했을 때 대단지의 반값 정도 되는 집으로 가는 게 현명하다. 그러니까 큰 집은 원해. 근데 대단지가 신축으로 따졌을 때 한 7, 8억 하잖아, 요즘에. 네네. 84제곱미터 기준으로. 네네. 근데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7, 8억이면 나이스야. 왠지 알아? 기존 집 20, 30억 팔고 처분하고 나서 7, 8억짜리 새 거 사니까 이쪽 살던 사람들한테는 이 금액이 나이스지. 근데 2, 30억은 우리가 뉴스로만 얘기 들었지. 송 PD는 주변에 20, 30억 사는 사람들 있어? 아니, 없죠. 없죠. 없단 말이야. 실질적으로 없다. 우리 뉴스에서 본단 말이야. 네. 뭐 20, 30억에서 떨어졌습니다. 금액이 떨어져서 지금 실거래가 20억 찍고 있네요. 뭐 이런 얘기, 쓸데없는 얘기 한단 말이야. 이게 와닿냐고. 와닿지가 않죠. 와닿지. 뭐 서민들 뭐 연맥이는 거야, 뭐야. 맞아요. 맞잖아. 의미 없잖아.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 2, 30억 살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지 말자고. 네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눈을 돌리는 게 단독 투자도 하면, 뭐 이런 분들이 투자도 되면서 집도 살면서 빨간 집에다가 다가구 주택 사가지고 그냥 월세 받으면서 살까, 이런 분들도 있고, 막 이런 분들은 저기 유튜브나 이거 인터넷 보면서 경매 계속 다녀. 경매 유튜브 보면서 계속 다녀. 임장 다니면서 막 이게 요거 사놓으면 수익률 있겠네. 결론적으로는 돈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들. 네, 그게 쉽지는 않은 거니까 잘 판단하시고. 그러면 이런 분들은 최소 신축 대단지 아파트 기준에서는 반값 정도 되는 집으로 현명하게 가시는 게 추천드리죠. 그거 얼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억이면 4억대. 4억대. 그렇지. 그러면 7천 1억 있으면은 유집 가능하거든. 그럼 1금용으로도 뺄 수 있나요? 그치, 1금용으로 가동하지. 오. 모자르지 않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제일 좋은 거는 7천이 있으시면은 그 돈에 맞게끔 적당한 선에서 융자를 받고 1억 있다고 가정하면 뭐 한 적당한 선에서 융자를 받고 가시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내가 볼 때는 가장 그게 현명하지.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대단지로 가셔라. 옛날처럼 우리가 2억 주고 3억 주고 청약 받아갖고 예전 이제 중고 아파트를 사가지고 3억을 벌었다? 이런 분들은 빌라를 볼 필요가 없어. 어차피 봐도 안 오르는 걸 본인들이 알기 때문에 아파트로만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얘기가 안 돼. 그렇지. 우리는 어쨌든 저 손님분들이 나오시면은 입주금이 1,000이든 3,000이든 그리고 1억이든 이 입주금을 가지고 내가 여러 가지를 컨택을 한단 말이지. 근데 현장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 찍을 거야? 현장 다 찍을 거냐고. 아니죠. 현장이 많잖아요. 여러분들 현장이 부천에만 대략적으로 한 200군데가 넘어요. 맞네요. 200군데가 넘고. 그리고 인천 같은 데는 더 넘겠지? 더 크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더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서울 강남으로 가면 갈수록 빌라인데 뭐 한 저기 12억 하고 있고 투룸인데 8억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일단 입주금 대비해서는 이 금액별로 갈 수 있는 게 대략적으로는 심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맞은 집으로 가시려고 하거나 좀 현실적으로 가고 싶은 거에서 중간 사이에서 고민을 하실 거란 말이지. 근데 나오면 현실은 내 생각과 다른 경우가 많거든. 그럴 때는 금액적으로 지금은 움직이시는 게 가장 현명한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네. 이제 궁금한 거 끝났으니까 이제 카메라 끄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당신도 끄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알겠습니다. 팀장님. 다음에 뵐게요. 후후.